안녕하십니까. 협동자 6강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협동자 6강에서 보면 재무상태표에서 보시면 유통손실 보전 자금이 두 번이 나옵니다. 하나는 유통손실 보전 자금이 있는데요. 비유동부채 8번 내용인데요. 이사회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 농축산물 생산, 판매, 유통 과정에서 경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업 손실에 대해서 보전하는 것을 우리는 유통손실 보전자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통손실 보전자금에는 이익잉여금 처분안 중에서 임의적립금 내에 있는 유통손실 보전자금이 있는데요. 이거는 대의원총회 의결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대의원총회 의결 없이 이사회에서 임의대로 집행할 수는 없다. 뭐냐면 유통손실 보전자금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두 종류예요. 하나는 비유동부채의 8번 내용에 있는 이사회에서 집행이 가능한 유통손실 보전자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통손실 보전자금에서 대의원총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필히 받아야 되는 내용 중에서는 저희가 이 사업준비금 중에 이미 적립금에 들어가 있는 유통손실 보전자금은 대의원총회 의결 상황이다. 요거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손익계산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말 그대로 수입이 어땠고 지출이 어땠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손익계산서는 당기년도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지출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보통은 장목방 이런 데서는 간단하게 표시들을 하고요. 회사들도 간단하게 공영 경시할 때는 이런 식으로 좀 표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 기준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예치금에 대한 이자. 금융회사로부터 우리가 돈을 빌렸으니 뭐를 내야 돼요? 예, 이자를 내야 되는 거죠. 수입에 대한 이자를 저희는 발생한 수입 이자와 관련된 부분들을 맡겨놓은 돈에 대한 이자, 이것을 예치금 이자라고 얘기합니다. 대출금 이자는요, 돈을 이제 빌렸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갚는 거, 이런 것들을 이 대출금 이자, 요거는 아실 것이라 넘어갑니다. 만기 보유 증권에 대한 이자, 증권이 만기가 됐었을 때에 붙는 금액들을 만기 보유 증권 이자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요즘 별로 좀 재미없는 품목 중에서 하나입니다. 기타 나머지 이자와 이 계정 외에 속해 있는 나머지 이자 수익을 기타 이자 수익으로다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상세한 내용들은 그 이자 수익 내역과 관련된 세부 내역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입 수수료와 관련된 부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수입 수수료에 대한 그 세부 명세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는 수수료에는 그러면 위탁 수수료가 있고요. 창고 임대와 관련된 수수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다. 신용카드. 신용카드를 지금 업무들을 보고 있죠. 거기에서 쓰고 있는 카드를 저희가 쓸 때에도 발생하는 이자와 관련된 카드 이자를 저희들이 내고 있죠. 그런 것에 대한 수수료들, 그리고 발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수수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의 일반적 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의 항목에서 급여, 퇴직급여, 요거만 우리는 인건비로다가 알고 있는데요. 그 외에 복료생비, 그 다음에 임차료, 접대비, 감각상각, 무형자산 상각비, 세금, 그 다음에 연구, 경산개발비, 대손상각비, 이런 것들이 쭉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런 항목들로다가 해서 지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눈에 이렇게 좀 볼 수 있도록 표시해 놓은 겁니다. 쭉 읽어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대손상각비.
예, 대손삼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 수매를 하고 뭐 이러는데 이게 그 경제 사업을 하는데 외상 매출이나 이러한 것들을 진행을 하잖아요. 이제 그러한 것에 대한 대손삼각, 아, 그런 거에 대해서 대손삼각이라는 것은 일정 금액과 관련돼서 삼각 처리를 할 수 있다. 예,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감각삼각은요, 비품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내구 연수와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소해서 그 감소한 비용들을 가지고 다시 재구입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을 감각상각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판매와 경비. 판매는 값을 받고 상품을 파는 행위고, 경비는 어떤 일을 하는데 쓰이는 비용,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데 들어가는 재반적인 비용과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는 판매 경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경비 항목에는 필요 경비, 주요 경비, 직접 경비, 그다음에 공공 경비가 있는데요. 요거와 관련된 부분은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에 다룰 때에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환원사업, 환원사업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지금 뭐 결산 이제 끝나고서 환원들을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요. 환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꼭 확인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이 끝나면 꼭 하는 게 이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안이죠. 예, 이것도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이 다음 시간에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 다룰 시간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차근차근하게 짚어가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오늘은 그 2월금에 이 전년도 그 2월금하고 올해 남은 금을 합친 것을 저희는 뭐라고 그러냐? 이 잉여금 처분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전년도 2월금 1억 4,100만 원,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으로 6억 2천만 원 정도가 해서 올해 처분해야 될 전체 금액은 7억 6,100만 원이다. 이렇게 표시가 좀 되어 있는. 자, 정기이월금하고 당기순이익을 합친 돈이 처분되어져야 되는 이 잉여금이다. 그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정기이월금. 네. 당기순이익은 수입에서 지출을 뺀 나머지 돈, 이것을 당기순이익이라고 얘기합니다. 법정적립금은요, 무조건 10분의 1은 어떻게 해요? 네, 법적으로다가 빼놔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10분의 1 이상. 그러니까 10분의 1이 초과할 수도 있죠. 임의적립금에는 사업준비금이 있는데 이 사업준비금은 그 20%를 빼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유통손실보전자금이나 이 사업활성화적립금은 법으로는 강제하고 농협법에서 들어가 있긴 하는데 얼마를 넣어라 이런 것들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사업활성화적립금이라든지 유통손실보전자금, 이제 요새 이게 새로 나와 있는 경제사업활성화적립금 이런 것들은 법으로는 되어 있는데 얼마를 넣어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경제사업 활성화 적립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 시기와 관련된 부분들은 올해서부터 이제 가능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인데요. 그 내용도 자세하게 이 다음에 이렇게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전농TV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